도의원 구속으로 재량 사업비가 논란이 되면서 의회가 사업비 편성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AI로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격동의 병신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그 첫 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광장의 촛불 민심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도의원이 구속되자 전라북도 의회가 앞으로는 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매년 도의원들 재량 사업비로 책정하는 예산은 의원 1인당 4억 5천만 원. 도의원 지역구의 도로나 가로 등 노인정, 학교 시설 개선 같은 소규모 사업들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편성하는 과정부터 의원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공사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것. 의원 구속 사태까지 빚어지자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재량 사업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하는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발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지방의원 재량 사업비의 모든 문제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관여하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편성에서 손을 떼는 것만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도 재량 사업비의 내역을 의원별로 공개할 수 있는지 묻자 기자회견장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숨길 일도 아니고. 그것이 제일 확실한 답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개하면요, 지역 주민 간에 이쪽 마을 여덟 난리 나죠. 하고. 재량 사업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의원별 재량 사업비 편성 내역과 집행 과정 공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편성은 물론 집행에도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도의회가 바꾸기로 한 게 또 있습니다. 그간 외유성 프로그램의 수의 계약으로 특혜 논란까지 빚어온 해외 연수인데요. 계약은 경쟁 입찰로 내용은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9월 동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평생학습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모차르트 생가와 유명 성당 등 관광 일정이 적지 않아 외유성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의 여행비까지 대납해준 일이 불거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정이 평생 교육을 테마로 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그 관광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 접목시킬 분야가 있잖아요. 의회는 말 많고 탈 많은 해외 연수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임위별로 수의 계약 방식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을 사무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연수 계획을 상임위가 통보하면 사무처가 공개 경쟁 입찰로 여행사를 선정해 의원의 개입 여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테마별로 목적에 맞게 피트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계약 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외유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연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 과제를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베껴 쓰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금 들여서 갔다 온 건데 다른 의원들도 참고하고 자료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지역 현안 등의 과제별로 의원들이 연수를 선택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AI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동원해 반발하자 도청 직원이 대신 나가는 고육체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개 농장. 흰색 방역복을 입은 도청 직원들이 닭장에서 닭을 꺼내
구덩이에 파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엉거주춤 서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도 살처분 현장에 동원돼야 하냐며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자 도청 직원들이 대신 불려 나왔습니다. 도청에 약 100명 이상의 공무원, 김제시에도 약 150명 이상의 공무원이 투입이 돼서 AI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제시청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이 살처분을 도맡고 있는 것은 도내 동원 가능한 용역 인력이 100명도 되지 않기 때문. 정부가 대책 없이 반경 3km 이내 60여 농가 160만 마리에 대한 신속한 매몰 처분을 결정하자 애꿎은 공무원들이 나와 닭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내년 계획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들이 살처분도 하고 백신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력으로 다 합니다. 지원 없이. 밀집된 사육 환경 개선이나 겨울철 입식 제한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십수년째 미뤄두고 사후 약방문격인 살처분만 반복하면서 병폐는 끊이지 않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AI, 국가 재정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AI 확산 여파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1년째 매년 31일 저녁에 열렸던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를 취소했으며 군산시도 새해 첫날 새만금 방조제 수변로에서 열릴 예정인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임실군과 김제시 역시 AI 확산 방지와 축산 농가 상황을 고려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격동의 병신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광장의 촛불 물결일 겁니다. 평화스러웠지만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던 광장의 민심을 고차원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국정농단 뉴스는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을 들춰냈고 5차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는 200만 군중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같은 날 전주 충경로에도 2만 명, 도내 6개 시군을 합하면 2만 5천 명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세 차례의 대통령 담화에도 민심 위반은 더욱 심해져 호남에서는 0%라는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날씨는 갈수록 추워졌지만 지역별 집회는 끊이질 않았고 대통령 탄핵 요구도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보태야 대통령이 퇴진할 것 같아서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촛불은 금방 바람에 꺼질 수 있는 전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촛불은 촛불이 아니고 산불이거든요.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커져요. 광장 민심에 압도된 국회는 결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탄핵 이후 한국 사회 변혁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탄핵 정국에서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정말 끝입니까? 계속된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합니다.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2016년 광장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명예혁명이자 향후 한국 사회 재편의 동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내일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협위원장 9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신과 함께 탈당해 개혁보수신당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다음 달 11일 전후에 창당대회를 갖고 신당이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시끄러웠던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이번엔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들에게 보상금을 부담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 시외버스 한 대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앞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등에 들어간 비용은 200여만 원. 과실은 운전기사에게 있지만 관련법은 버스 회사들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대신 보험금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고 처리 비용은 버스 기사가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이 A씨에게 징계와 불이익을 내세워 자부담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장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회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징계를 먹을 것 같고 또 뭐 이후에도 많이 곤란하면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으로 할란다. 도내 노동단체는 버스 회사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 처리를 자비로 처리하라고 종용하는 회사에서 배출한 친절기사는 모두 조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사님이나 회사는 음성 처리한 걸 몰랐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최근 전주시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해온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익산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실시 협약안을 의결해 빠르면 내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총 길이 138km로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호남 고속도로 교통 정체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회 교직원 1동이 397만 9,110원, 부안급 부안읍 서신마을 주민 1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가구 수가 70만 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71만 7천 가구로 5년 새 8.7%가 증가했으며 1인 가구는 구성원별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9.8%에 달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돼 9억 원의 예산과 각종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올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테마 마을별 공간을 연출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0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내년도 경기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1%,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업체가 32%에 달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과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등이 꼽혔습니다. 김치가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의 하나로 육성됩니다. 전주시는 명품 김치 산업화를 위해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명품 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내외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할 비박 진영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도의회를 찾아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 구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삼성 합병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문영표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도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도내 교육 고등기관 졸업자들의 지난해 취업률은 66%로 세종시와 충북,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0.7%로 대구와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에만 3,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특성화 시장 육성과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주차 환경 개선 등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국적으로 3,452억 원이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달 10일에는 호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는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